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97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리그 개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9일, 거의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K리그에 대해서 2020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두 팀 뚜껑이 열린 김에 같이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각 팀들이 어떻게 전력이 보강이 됐는지 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이 열린 팀부터 살펴봐야겠죠. 전북 현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라이스 감독의 두 번째 시즌 정말 보여줘야 될 시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뚜껑을 열었는데 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요코하마와 AF 챔피언스 리그 1차전 열렸는데 홈에서 네. 실망 오브 실망. 네. 아, 이거 올 시즌 전북이 전력이 약화가 됐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로페즈랑 문선민이 측면에서 파괴력을 보여주던 게 전북은 전통적으로 최강희 감독 시절부터 최근에 좋았던 시즌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다 측면이에요. 네. 측면 파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공격적인 아쉬움도 있지만 일단 요코하마전은 그 상대 요코하마의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전력 분석이 잘 안 되고 들어온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하고 또 아주 적극적인 운영을 하는 약간 펩 감독과 유사한 스타일의 포스테골로 감독의 그런 요코하마의 스타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선수들이 제가 볼 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한 수비 내용적으로는 사실 거의 5대빵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년 한 5, 6년 동안의 전북 경기 중에서 가장 실점이 많을 수 있었던 경기였고 최악의 경기가 될 뻔했다. 그게 스코어가 2대1이지만 제일 보기 좋은 스코어처럼 만들어준 것이 2대1 스코어였어요. 네. 그 경기는 3자 플레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요코하마의 운영에 있어서 허리에서 잡아주는 선수가 없고 신영민 선수가 지금 나가 빠졌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간다 그랬는데 그게 뭐 잘 안 됐는지 지금 국내에서 그냥 못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기 듣기로는 지금 뭐 다른 이수빈 선수도 데려오고 또 허리에 뭐 정혁, 손준호 같은 선수가 있지만 챔피언스리그로 같이 돌리기에는 허리 라인도 지금 상당히 힘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한교원 정도 빼면은 지금 전문 윙어가 없어요. 네.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측면의 파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외국인 선수는 벨트비크 선수가 그 요코하마전은 몸이 좀 완전히 올라오질 않아서 투입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벨트비크가 투입이 안 됐지만 나머지 지금 무릴로 선수 그 경기 나섰죠? 상당히 의욕적이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 영입이 로페즈 나가고 이젠 더 보강이 돼서 외국인 선수가 사실은 지난 시즌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미지수고 벨트비크가 어떻게 해줄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허리도 되게 약해지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다시 또 보강을 뭐 김보경 이런 선수들 보강을 했지만 전북은 전력이 약화된 것 같은 전 느낌이에요. 지난 시즌보다도 오히려. 그래서 올 시즌에 지금 첫 경기만 물론 봐서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쭉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우려가 된다. 김보경 쿠니모토 선수는 클래스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팀이라는 건 역시 조화 아니겠어요? 이 말씀해주신 로페즈 선수와 문선민 선수의 역할, 파괴력, 저돌성, 돌파, 팀 스피드, 뒷공간 공략 이런 단어들로 묘사될 수 있는 게 로페즈 선수와 문선민 선수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도 나온 그 전북 멤버를 보면 과연 그걸 할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있었는가 하면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무릴로 선수도 뭐 하이라이트 영상을 제가 본 거긴 합니다만 일단 킥 능력이 상당히 좋고 과거에 애닝요 선수처럼 이제 그 킥을 활용해서 좀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문제는 김보경, 쿠니모토, 무릴로, 이승기 이런 선수들이 모두 성향이 좀 비슷한 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야라든가 킥이라든가 순간적인 재간 이런 거를 위주로 풀어가는 어떤 플레이메이커 과들이거든요. 중앙지향성이 강한 플레이메이커들이 너무 많다. 반면에 뭔가 팀 스피드를 높여주고 파괴력과 폭발력, 저돌성을 플러스해 줄 수 있는 자원은 이제는 좀 부족해졌다. 여기에 이제 신영민 선수가 또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4백 보호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전북이 스페인에 가서 친선 경기 했을 때도 보면 신영민 선수 자리에 활용된 자원들이 매우 다양한데 그거는 이제 바꿔서 말하면 전북이 그 자리에 적임자를 확고하게 찾지 못했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친선 경기에서 전북이 그 자리에 활용한 선수들을 보면 정혁 선수, 홍정호 선수라든가
구자룡 선수까지도 사실은 구자룡 선수도 그 위치에 나와요. 수비형 맞아요. 미드필더로 기용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라면은 전북은 여전히 그 자리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격면에서의 어떤 그 마이너스 요인 그리고 신영민 선수 자리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퀄리티와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온 거는 저는 그것까지 의심하진 않는데 문제는 팀은 좋아라는 거죠. 좋아 면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감소했다,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이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결국 작년하고 비슷하게 1강 체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가장 큰 대항마였던 그럼 울산 현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울산 현대 사실 작년에 정말 아쉬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진짜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선수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새롭게 외국인 선수가 왔죠. 비온 존슨. 네, 도쿄전을 봤더니 그 경기는 이제 원두재 선수 내려서 3백을 썼어요. 네, 김동훈 감독이. 네. 비온 존슨을 윙포워드처럼 활용하더군요. 네, 주니어 선수를 아예 최전방 그리고 김인성 선수랑 윙포워드로 비온 존슨을 놨는데 저는 비온 존슨 선수를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움직임의 폭도 넓고 제 생각엔 주니어랑 같이 투톱 운영을 해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움직여주면서 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연성과 어느 정도의 파워, 높이,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비온 존슨 선수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윙백으로 나섰던 지난 시즌에는 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데이비스 선수도 상당히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고 지금 울산은 물론 뭐 보강이 많이 잘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젊은 선수들이죠. 원두재, 이동경 이 두 선수들이 아주 급성장을 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두재 선수는 또 이번에 데려왔고 원두재 선수가 뭐 3백의 일원으로서 경기를 치렀지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로도 많이 기용이 되면서 이 울산에게 힘이 될 것 같고 이동경 선수 또한 23세 이하 대회를 치르면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네. 또 여러모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도쿄한테 조금 고전하긴 했지만 그날 이제 나섰던 뭐 신진호, 이동경, 또 정승현, 원두재, 김민덕, 또 데이비스, 정동우의 윙백 체제 이런 이제 주전 선수들 외에 고명진이나 또는 뭐 이상원이나 네. 또 그날은 이제 뛸 몸 상태가 아니라서 뛰지 못했던 불투이수나 이런 백업들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저 전북보다 오히려 울산의 우승 확률이 저는 더 있지 않을까도 보고 있어요. 그 전체 멤버 구성은 역시 뭐 울산은 올 시즌에도 강호이고 우승 후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북이 계속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계속 노출할 경우에는 전북보다 오히려 우승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장 의원님 말씀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장 의원님 말씀처럼 일단 저는 비온 존슨 선수는 저도 굉장히 좋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비온 존슨 선수가 또 수비 가담도 상당히 열심히 해주고 상당히 다양한 플레이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날 비록 그 챔피언스리그 벌어졌던 날은 한 2번 정도의 좋은 슈팅이 이제 아깝게 이제 골로 연결이 골대도 하나 맞고. 안 됐기 네. 때문에 이제 좀 아쉽긴 한데 요즘 가면 갈수록 주니어 선수가 기복이 좀 심해집니다. 아무래도 연령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비온 존슨 선수를 주니어 선수 대신 아예 그냥 가운데 센터 포워드로 쓰는 작전도 이제 울산이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번 경기처럼 주니어와 비온 존슨을 같이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비온 존슨 선수 영입은 저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리고 원두재 선수가 이날은 3백에 이제 가운데 수비수로 나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드필드 재능을 좀 못 보여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원두재 선수도 앞으로 또 미드필드로 활용이 된다면은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또 윤빛가람 선수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빛가람 선수가 아무래도 김보경 선수라든가 믹스 선수가 사라진 울산에서 창의성을 담당해야 되는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윤빛가람 선수가 또 빠져 있었다는 점, 여기에 김태환 선수도 빠져 있었다는 점,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전북에 비하면은 그래도 울산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결과다. 왜? 전북은 주력으로 활용될 선수들의 상당수가 벨트비크 정도 제외하면은 거의 다 나왔는데 그런 나쁜 내용이 됐고 울산의 경우에는 사실은 말씀드렸던 네네. 뭐 윤빛가람이라든가 김태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용될 여지가 있고 조현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산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성적표가 아니냐 일단 아챔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제가 울산의 경기를 보면서 약간 또 전북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약간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이거예요. 믹스, 박용우, 김보경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 미드필드의 조화는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세 명의 선수들이 모두 각자 자신의 역할에 아주 전문가들이었고 그러면서 세 명의 선수가 또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울산의 역습이 굉장히 창의적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울산은 희망을 좀 주기는 줬지만 나머지 멤버들이 중원에서 돌아갔던 플레이를 보면 박용우, 믹스, 김보경 있을 때보다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뭐 울산도 신진호, 고명진,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대체로 그냥 비슷한 플레이들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박용우, 믹스, 김보경 있을 때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비슷하지 않았거든요. 네. 역시 조화의 문제. 그러니까 울산 역시도 박용우, 믹스, 김보경이 이탈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올 시즌 다른 멤버들을 가지고서 조화롭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인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